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공동체 더미엘의 김서연입니다.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휴식소리 콘서트의 축소리 청음회를 소개합니다. 휴식소리 콘서트는 수원 지역민들과 함께 문화예술로 휴식하기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휴식의 다양한 방법들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찾아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의 세계에서 독특한 활동을 하고 계신 사서 한 분을 모시고 책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 있는 시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의 김차경 사서님 모셨습니다. 사서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느티나무 도서관 사서 김차경입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은 수원의 옆 동네 용인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인데요. 일반 도서관과 달리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커다랗지만 작은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뜻밖의 만남으로 더뮤엘과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책의 세계와 음악의 세계가 함께 만나면 어떻게 될지 합주를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왔습니다. 네, 사서님 저희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책도 클래식 음악도 되게 오래전부터 저희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책의 세계와 음악의 세계, 저는 책의 세계에 조금 더 가까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복잡거림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왔고요. 도서관도 클래식 음악도 좀 겉에서 보기에는 조금 우아해 보이고 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고유한 개성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모여서 화음을 내기도 하고 공간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거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서의 세계입니다. 네. 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네. 사서라는 직업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세요. 먼저 느티나무 도서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희 도서관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 살짝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이쪽이 도서관 한복판이고요. 도서관 입구예요. 저희 도서관은 전국에서 제일 긴 간판을 가지고 있어요. 책 한 페이지가 전부 간판이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책이 빼곡히 꽂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나무로 가득 찬 공간이고요. 이렇게 한복판에 서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저는 이 도서관 한복판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보통 책으로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하고요. 오고 가는 이들한테 그들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기도 하는 그런 책으로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좀 우아한 버전이고 두 번째는 현실인데요. A부터 Z까지 전부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책 추천부터 바퀴벌레 잡기까지 가끔은 아기 기저귀를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신발 한쪽을 잃어버리면 같이 나가서 찾아주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싸움이 나면 가서 달래주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사서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보통 사서들이 도서관에 가면 좀 항상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못 걸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일해보니까 그건 아마 너무 바빠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A부터 Z까지 고생하면서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도서관 안에서 책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활동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도서관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느티나무 도서관은 가장
집중적으로 책을 보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안쪽에서 사서들이 이용자와 만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한 권 한 권 꽂을 책이나 이용자와 말하면서 건넬 책을 집중 업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느티나무 도서관은 주에 한 번 문을 닫는데요. 이건 사립 공공도서관이라서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다른 도서관은 주 1회 휴가 나잖아요. 네. 느티나무 도서관은 월요일에 한 번 휴가 나고 목요일에는 휴관이지만 사서들은 나오는 집중 아. 업무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문을 닫고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용자들이 되게 거세게 항의를 하셨어요. 왜 이틀이나 문을 닫냐. 우리 책 읽어야 되니까 빨리 문 열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선생님들 읽을 책을 우리가 한 권 한 권 골라야 하니까 문 닫겠다. 다른 도서관 가시라. 계속 고집을 부렸더니 지금은 아주 흔쾌히 이해를 해주십니다. 네. 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도서관 창이 되게 큰데 밤에 불을 켜면은 주변에서 저희 도서관밖에 안 보이거든요. 밖에서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서들이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대체 문 닫고 거기서 뭐 하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제가 지금 말할게 그 사서 고생 중에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서 업무를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회의를 하고 책을 모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코로나 전입니다. 작년 사진이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지 않았는데 느티나무 도서관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떤 책을 고를지 굉장히 세심하고 그리고 아주 꼼꼼한 기준으로 살펴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수서회의란 회의를 열고요. 주에 한 번 사서들이 모여서 본인이 골라온 책들을 설명하고 이 도서관에는 이런 책이 부족한데 우리 이런 분야 한번 사볼까요? 어떤 이용자가 있는데 그분한텐 이 책을 권해줘야 할 것 같아요. 라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보태져서 기본으로는 2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있고요. 보통 다른 도서관에는 희망도서라고 하죠. 도서관에 없는 책인데 읽고 싶으니까 신청하시는 저희는 그 책들을 정말 한 권 한 권 한 줄 한 줄 다 읽어본 다음에 구입 여부를 결정해요. 그래서 보통 사서가 하는 일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서회의, 수서 업무를 저희는 집중 업무일에 정말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 수서 회의라는 게 가장 길게는 얼마나 동안 하셨나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길면 8시간까지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수서 회의를 하려고 문을 닫는 그 시스템 자체를 어찌 보면 이용자들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점점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수서회의 때 먹을 간식도 사다 주실 때도 있고 나 이번 주에 희망도서 했는데 좀 어떻게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비망록을 보시면 저자와 나 그리고 당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책들은 이 책들에 붙여진 메모인데요. 예전에 도서카드 목록 혹시 기억나세요? 네, 책 마지막에 이렇게 카드 붙여있고 봉투로 넣을 수 있었죠? 그것에 착안해서 붙였는데요. 도서관에 책 전부 붙여져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다른 분들이 남긴 비망록이 있을 건데요. 앞쪽에 네, 이렇게 맨 앞쪽에 붙어 있는데 이 책을 읽었어요. 나는요 하고 이 책에서 자기가 좋았던 구절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읽고 자기 성격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림책은 언제 읽어도 참 다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다음 사람이 책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뒀고요. 사서가 책으로 이용자한테 말을 건네는 게 기본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용자와의 대화도 사서들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없이 말 거는 비망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망록을 몇 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가족의 죽음이나 행복 같은 키워드를 적으시고
본인에게 다가왔던 구절 그리고 본인이 한 생각들을 적어주시면 사서들이 또 이걸 다른 이용자들한테 공유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수서회의도 말씀드렸고 사서들이 책을 골라서 이용자들한테 세세히 건넨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게 느티나무 도서관은 이렇게 원처럼 굴러가는 서비스의 한 순환적인 그 한 부분인데요. 도서관에서 가장 공들이고 제가 가장 신경 쓰면서 하는 업무가 바로 컬렉션인데요. 이건 제일 최근에 만들었던 컬렉션 사진이에요. 보시면 내게 맞는 일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내게 맞는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책, 책갈피의 기분, 그리고 적게 일하고 더 버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도서관에 가면 다 KDC라는 도서 분류 체계에 의해서 철학부터 역사까지 이렇게 열람실이 나누어져 있어서 주제별로 볼 수는 있지만 KDC 주제, 철학, 역사, 종교, 사회과학 이렇게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느티나무 도서관은 처음에 도서관 문을 열었을 때 이 사회를 담는 컬렉션이라는 컬렉션 서가가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요. 그래서 관문처럼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데 나 무슨 책 읽지? 하고 들어온 분이 일단 내게 맞는 일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딱 보고 이렇게 오게끔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끔 하고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도서관이 사회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어요. 아까 제가 KDC라는 분류 체계를 말씀드린 이유가 혹시 그 분류 체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100년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총류부터 역사까지 있는 그 모든 책을 분류하는 기준이 18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요즘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그쵸?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을 서가가 담아내려면 분류책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사서들이 책을 모을 때 책을 기준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기준으로 모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컬렉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컬렉션을 이건 세대에 관련된 컬렉션이에요. 보통 밀레니얼이 어떻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작년쯤에 항상 세대에 관련된 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세대에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여러 주제를 넘나들면서 한 번에 꺼내볼 수 있게 느티나무 도서관 사서들이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컬렉션들은 항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요. 직접 사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희 세대에 관련된 책을 좀 모아보려는데 어떤 책이 좋을까요? 혹시 요즘 세대 문제로 좀 갈등 겪고 있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읽어보신 책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부끄럼쟁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메모를 남기게끔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느끼면 꼰대인가? 이런 질문을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자기가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되기도 한다며 본인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추천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컬렉션들이 지금 도서관은 한 50여 개 전시되어 있고요. 보시면 뭐 연애 편지 쓸 때 덕후 같은 가벼운 주제에서부터 죽음의 자기결정권, 나이 듦에 대하여, 인간다운 미래, 인공지능 이런 묵직한 주제까지 여러 개를 아우르고 있어요. 이게 느티나무 도서관의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컬렉션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도서관에서 문을 닫고 집중 업무일에 보통은 이 책을 살까 말까를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들여서 고민을 하시고 또 책으로 말 거는 그 시간이 아니면은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서들이 또 이용자들 귀찮게 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용자분들이 서로 간에 대화해 볼 수 있도록 비망록을 작성하고 그걸 관리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책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슈 중심으로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마 북 컬렉션이 맞습니다.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을 보면서 난 이
이 주제가 관심이 있어 그 네네.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움을 하고 주시는 있어요. 그런 네.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사서님도 고생스러운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서 고생이라는 현실 아까 앞에서 네. 계셨는데요. 그런 순간이 그렇죠. 있다면요? 네. 방금도 말했듯이 네. 사서가 편안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퀴벌레도 잡고 책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버리고 가면 그거를 다 닦고 네, 신발 한쪽도 찾아와야 되고 아이가 울면은 또 이렇게 둥가둥가 또 달래줘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데 자녀 양육에 좀 통달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 일까지도 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정말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이게 땅도 파고 거름도 주거든요, 저희가. 네. 이건 어디에서 나온 장면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3층에 텃밭을 만들었는데요. 사서들이 또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삽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꽉 찬 하루를 보내는데 그러고 나면은 되게 녹초가 돼요. 네. 항상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데 제 동료 사서였던 그리고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수희라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너무 지쳐서 이렇게 이러고 늘어져 있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서 고생합니다라는 책의 표지 모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지쳐있던 덕분에 표지 모델로도 활약을 했죠. 네, 저는 사실 오른쪽에 있는 사서 고생합니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표지를 네. 엄청 유심히 본 적이 없었는데 네네. 오늘 선생님의 사진을 네. 이걸 따라한 줄 아는데 네네. 표지가 저를 따라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표정이 리얼합니다. 네. 영혼이 하나도 없다고 재밌다고 찍으셨는데 표지로 쓰일 줄은 또 몰랐고요. 네. 제가 뉴티나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도 선생님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동시에 3가지 일을 기본으로 하시는 예를 들어서 반납된 도서를 정리하는 동시에 어린이가 색종이 선생님 색종이 없어요? 색종이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접으시면서 저에게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멀티의 달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생스러운 길이라고 하지만은 사서의 길을 접어드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서 고생이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사실 정말 사서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이 고생을 사랑하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일하는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느티나무 도서관이 저의 첫 도서관이에요. 처음 도서관을 느낀 공간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슬러 가면 제 어린 시절까지 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의 근처에 느티나무 도서관이 문을 열었었어요. 그때가 도서관 문을 연 첫 해였는데 그때는 저 세상에서 제일 긴 간판도 안 달았을 때였고 그냥 하얀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야, 저기 도서관인데 미끄럼틀이 있대 이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갔는데 이렇게 문을 여니까 마룻바닥이 있고 책이 여러 권 꽂혀 있는데 사람들이 좀 분주해 보이는 거예요. 미끄럼틀은 또 보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끄럼틀은 반대로 갔어야 됐는데 어떤 여자분이 되게 작은 체구의 여자분이셨는데 마룻바닥을 손걸레로 이렇게 박박 닦으면서 어서 와요, 들어와요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사춘기 때는 누가 막 저한테 환영을 막 해주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고 문을 바로 닫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미끄럼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음에 다시 찾아갔는데 그래서 미끄럼틀 잘 탔고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 그 도서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그 도서관에 가서 아는 척하는 직원들을 피해 다니면서 책을 몰래 읽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몰래 울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 도서관이 되게 편안했던 게 제가 어떤 차림을 하고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책을 읽어도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 그래? 이렇게 반응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초반에는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익숙해지면서 아,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면 지금 이 공간 1층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진로에 대한 어떤 재고 없이 도서관을 전공하고 이 느티나무 도서관 1층에 앉아있기 위해 그냥 도서관 사서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어필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운이 좋게도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도서관 공고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도서관에 이력서를 넣었고 운이 좋게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 인연이 계속 이어져 있고요. 이 인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이 주는 그 공간적인 안정감 때문에 계속 사서 고생하는 일을 사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직업을 선택할 때 네네. 어떤 직업,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고 그 그쵸. 직업을 네네. 얻기 위해서 혹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 나서잖아요. 네네. 근데 사소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함께하고 싶은 곳, 네, 내가 있고 맞아요. 싶은 곳이 네네.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 그렇게 걸음걸음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느티나무 도서관이 주었던 그런 분위기, 네네. 그 안에는 느티나무 도서관의 방향이나 음, 느티나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네네. 그런 것들이 담겨 있고 그게 선생님께 전달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여담을 말하면 마룻바닥을 이렇게 빡빡 닫고 계셨던 그분은 네. 관장님이셨고요. 그러셨군요. 몇 년 뒤 저의 관장님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이쯤에서 음악을 한 곡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느티나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활동들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사서의 버스킹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보통 버스킹이라고 하면 음악이나 노래, 그리고 야외가 하는 그런 연주 같은 것을 말하지 네, 않나요? 네, 네. 근데 사서의 버스킹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사서도 버스킹을 하나요? 네, 사서는 다들 예상하실 것 같지만 책으로 버스킹을 하고요. 네네. 느티나무 도서관은 컬렉션 버스킹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꼭 해오고 있어요. 이동을 하면서 각 지역의 사서들이 컬렉션을 이렇게 전시해두고 네. 그 현장에서 사서가 머물면서 찾아오는 시민을 맞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컬렉션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분의 의견을 담아서 컬렉션을 아예 새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네. 활동이에요. 아, 네. 그러면 그 카드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적을 수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저희가 항상 빈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두는데요. 앞뒤가 다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전시장에 들른 시민들이 컬렉션을 보고 새로운 고민이 생기거나 어떤 힌트를 얻었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적고 남아갈 수 있도록 네. 남겨둘 수 있도록 이 카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 카드에 적힌 질문들이나 의견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이건 대표님과 같이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네. 이 카드는 어떤 분이 들르셔서 혼자를 기르는 법이라는 컬렉션을 보고 나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겼는데요. 사람들은 너답게 살아,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나다워지기 어려울까요?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고민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또 다른 분도 남기셨고요. 나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카드였고요. 다음 카드는 대표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를 기르는 법이라는 주제의 책들을 보시고 써주신 거죠? 네. 제가 고른 카드는 비혼으로 살기 위해선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요? 진짜 혼자 사는데요. 네. 아파트, 돈, 인맥, 건강, 아니면 식물이나 동물? 반려가 뭘까요? 아, 네네. 이런 고민들을 누군가 이제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사서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책으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컬렉션을 이런 카드로 의견을 받아서 새로 자료를 보완하고 채우는데요. 이 혼자를 기르는 법 컬렉션을 되게 연령 불문, 장소 불문,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5번의 여행 컬렉션 버스킹을 다녀왔는데 5번 다 항상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어떤 키워드길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닿아서 가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누구나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컬렉션은 좀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자립에 관한 컬렉션이에요. 이 컬렉션을 시작한 계기는 전데요. 저희가 하는 말이 사서들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사서 개인이 한 주제에 몰두하게 되고 그 주제가 자기 삶과 맞닿아 있으면 컬렉션의 깊이가 아주 깊어지고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간다.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이 컬렉션이 그 예시인 게 제가 이 컬렉션의 책을 모을 당시에 자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보통 사회에서는 대학교를 입학함과 동시에 독립을 하거나 취직을 함과 동시에 어떤 본가를 떠나면 독립했다, 자립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정말 그게 자립이 가능한 걸까라는 질문도 들었고 또 본가에 같이 더부살이를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누구보다 자립적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엔 경제력은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 자립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한 이야깃거리가 있는데 이걸 한번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눈에 보려면 사회과학에 가서 찾아야 되나? 뭐 예술에 가야 되나? 철학에? 문학에?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책꽂이를 돌아다니면서 철학에서도 한 권, 문학에서 자립을 가둔 책 한 권, 사회과학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사회학 책 한 권,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 권의 책을 모아놨어요. 궁금하시면 느티나무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책을 네.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혼자를 기르는 법은 여기 김정현 씨가 그린 혼자를 기르는 법이라는 웹툰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자립을 말 그대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웹툰인데 온라인상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단행본으로도 출간됐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은 안 부르고 혼자 고침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건 짐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안 부르고 혼자 고침이 뭘까요? 혼자 고친다, 뭔가를 혼자 고친다는 얘기인 것 네. 같은데 안 부르고? 사실 1인 가구로 살게 되면 정말 손재주가 좋지 않은 이상 무언가 고장나면은 세간이 고장나면 사람을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전주에 사는 숙녀회라는 독서회에서 아 우리 부르지 말자. 사람 부르지 말고 스스로 고쳐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들끼리 공구를 관련해서 워크숍을 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고쳐야 하는지를 쓴 책이에요. 이렇게 플러그가 망가졌을 땐 이렇게, 전구가 나갔을 땐 뭐 이렇게. 정말 이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혼자 네. 살기 위해서는. 이런 책도 있고요. 아주 이건 실용적이네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네.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림책인데요. 일본의 작가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건데요. 대답이 상투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자기 성격이 어둡다는 소리를 들어서 자기 본인 성격이 고민이라는 문을 했어요. 네, 작가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성격은 전구가 아니므로 밝거나 어둡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되게 네. 상투적이지 않고 보통 어른들이 아이한테 그럼 너 조금 더 밝게 웃어봐, 밝게 있어 라고 할 법한 그런 조언들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고 나서 혼자라는 혹은 자립이라는 키워드와 연결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림책을 넣었습니다. 네. 그림책은 주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컬렉션에 그림책을 꼭 포함시키는 편이에요. 실제로 제일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네. 사서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북 컬렉션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음. 다가오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혼자를 기르는 법에 있는 그 리스트들을 네.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버스킹이라는 것이 서촌에서부터 전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나요? 네, 네. 이동을 하면서 또 저희가 만났던 수원에도 머물렀잖아요. 네. 수원은 사실 좀 독특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게 있다고요? 네, 네. 사진을 보시면 술집 같지 않나요? 말씀하시니까 그쵸?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팝업 스토어 같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했었어요. 네. 여기에 맨 위에 포스터를 보시면 펍으로 간 사서 책을 만난 로컬 맥주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 로컬 맥주집이 협동조합으로 같이 시작한 펍인데요. 그때 느티나무 도서관이 펍이 오픈할 때 같이 컬렉션 버스킹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오픈 행사와 같이 막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이렇게 한켠에서는 좁은 펍에서 음식을 먹거나 드링킹을 하시고 한편에선 책을 읽기도 하시고요. 네. 그랬는데 그 경험이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조금 보여드렸던 세대 관련된 컬렉션을 두고서 부장님이 막 사원한테 내가 정말 꼰대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술김에 빈 카드에 자기 뭐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 네. 그리고 고백했다 차인 이야기, 내가 요즘 하는 고민 이렇게 적어가면 다음에 와서 술 마시러 온 손님이 또 술김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빨리 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펍에는 컬렉션 버스킹이라는 서가가 같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네. 아직까지도 수원시 행궁동에 가시면 있는 펍인데요. 신도시 양조회라고 한번 책하고 맥주를 즐기는 분이라면 꼭 가볼 만한 곳인데요. 이때 여담으로 한 여자분이 들어오셔서 그림책 이만한 거를 계속 이렇게 꼼꼼히 넘겨보시길래 저분 그림책 좀 볼 줄 아는데? 이러면서 가서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대표님이셨고 네, 그분이십니다. 버스킹에서 제가 말했던 그 뜻밖의 만남이 결실이 이겁니다. 그렇죠? 네. 정말 버스킹이라는 그 현장성을 실감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대표님과의 만남이. 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고 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느꼈던 거지만은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이 팝업 도서관으로 이제 이동형 도서관으로 그 컬렉션 버스킹을 계속 하고 계신데 여기 수원에 있는 행궁동에 자리 잡은 이 버스킹 컬렉션이야말로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이 계속 이동해 가면서 또 이곳에 머물러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또 그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잠깐으로 스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원에도 머물러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느티나무 도서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는 책을 매개로 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들을 하신다고 하는 점이 아닐까 해요. 사실 저희 얘기를 잠깐 하자면 더뮤일도 실제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사나 이슈, 고민들을 같이 클래식 음악이랑 풀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끝에 문화예술로 휴식하기라는 이 휴식소리 콘서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너무 귀한 자리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대나 조명을 벗어나서 조금 열린 공간으로 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기를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음악회와 버스킹 사이 어딘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대담의 자리를 만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무대로 들어오게 됐죠. 아쉽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 그런 콘서트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든 게 저는 음악회를 갔을 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은 연주를 하는 것을 잘 듣고 영감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그림을 항상 그렸거든요. 근데 더 뮤엘의 활동을 들으면서 무대를 떠나서 정말 밖으로 나가서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고 그러니까 연주로 말을 거시는 거잖아요. 그 점이 되게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소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회차별로 관객들을 만나는데 관객들이 이제 주민들이 반응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듣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종류의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제안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요 하면서 이슈를 건네주시거나 그래서 그런 답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작년에 한 분께서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듣고 싶어요 라고 써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걸 정말 연주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분은 너무 좋겠는데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 혹은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꼭 보고 계시면 좋겠네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책과 만나는 많은 네. 활동들 중에서 뿌듯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죠. 네. 뿌듯함은 아이들과 제가 친해질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하고는 되게 거리가 먼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사진에 제가 나온 모니터에 네. 과자를 먹여준다거나 옆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고 요즘에는 와서 도서관 바쁠 테니까 본인이 소독을 해줄 테니까 고무장갑 좀 달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래요. 네. 이런 작은 호의나 아이들이 베풀어주는 배려가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아이가 색종이가 없냐고. 네. 근데 아마 대표님이 봤던 그 아이가 맞을 거예요. 아, 시기상. 네. 그 아이가 색종이가 왜 없냐고 계속 저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가끔 네. 그럴 때가 있어서 미안해 지금 색종이가 없어 라고 말을 해줬어요. 조금 섭섭해하면서 돌아갔는데 다음 날에 색종이를 저렇게 하나를 사들고 와서 선생님 색종이 가져왔어요 라고 쪽지를 남기고 간다거나 옆에 보시면 완전 오늘 처음 만났던 친구들이 즉흥적으로 모여서 그림책을 읽어준달지 그러면서 도서관에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럴 때 제일 사서가 뿌듯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서로 일하면서 이런 순간이 내가 사서가 된 이유구나 라고 느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사서가 된 지 첫 해였을 때인데 저는 야간 근무자예요. 느티나무 도서관은 10시에 문을 닫는데 그때 한 9시 50분쯤? 밤 9시 50분에 어떤 분이 되게 좀 침울한 표정으로 도서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얼굴을 마주 봤을 때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10분 있다가 도서관 문 닫는 거 알지만 잠깐 앉았다가 나가겠다. 사실 가족들이랑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뛰쳐 나와서 산책을 하던 도중에 그냥 정처 없이 걷다 도서관에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분이 도서관 한가운데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되게 서투른 사서였을 때고 차도 제대로 못 탔을 때였는데 제가 관장님이 사서로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본 결과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차를 타주셨어요. 그것도 티백차가 아니라 정말 우려서 정성스럽게 주전자에 따라서 이렇게 내어드렸거든요. 그러면 10중 8구 사람들의 얼굴이 부드럽게 풀리더라고요. 해봐야겠다. 이게 나의 기회다 하면서 저분의 기분을 꼭 풀어드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관장님이 항상 타는 차를 막 찾아서 이렇게 탔어요. 근데 그것도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타가지고 물을 아무리 담아도 너무 쓴 거예요. 그래도 그분한테 일단 따뜻한 음료를 갖다 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가져다 드렸어요. 그분이 눈물을 조금 글썽하시면서 인상을 이렇게 너무 쓰네요.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하셨던 이용자였는데 그때 느티나무 도서관 문 닫기 전에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사서가 선곡하는 건데 그때 그분이 좋아했던 그 노래를 선곡을 해서 틀어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눈을 감고 그 시간 내내 3분 정도 되는 그 시간 내에 표정이 부드럽게 풀어지더니 다음에 올 때는 더 밝은 얼굴로 오겠다고 모든 기분이 풀려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손을 꽉 잡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분하고 함께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이 사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도서관은 사람들한테 곁을 내어줘야 되는구나. 그 방식이 거창한 게 아니라도 이런 거면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커다란 생각을 하게 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분과 저 둘 다 그때 어떤 노래가 좋았는지는 까맣게 잊고 네. 너무 좋았던 순간이었어요. 네.
사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뿌듯했던 순간이 잠깐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휴식소리 콘서트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네네. 매달 이렇게 한 번씩 문화가 있는 날에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 회차에 오셨던 관객분이 그 다음 회차에 이렇게 색종이 바이올린 모양으로 애정의 접어서 표시인가 봐요, 네, 색종이가. 맞아요.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색종이를 바이올린 모양으로 접고 어려웠을 옆에다가 이렇게 텐데. 글을 써가지고 네. 감사하다고 팬레터처럼 그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어린이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받았을 때 정말 우리의 활동이 그 친구에게 다 닿았구나. 네. 혹은 무언가 어떤 울림을 주었구나 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뻤던 생각이 네. 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순간보다도 더 기뻤던 저희의 순간은 관객분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예요. 사실은 음악을 하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관객의 평가, 네. 혹은 좋았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네. 이제 고맙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만나고 계속 거듭해서 네. 만나면서는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고 저희는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어쩌면 그분의 일상에 네. 그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어떤 위로의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저희만의 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의 문외한이지만 가끔 아주 슬플 때 아니면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말했던 그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인사가 정말 어떤 울림이었을지 너무 궁금하고 상상조차 잘 안 되네요. 정말 그런 순간을 맞을 때 네. 저희도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를 아직 저희도 바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음악이나 책이 네. 어떤 먹고 사는 일에 직결돼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이 일을 계속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똑같이 공감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휴식소리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서의 휴식소리입니다. 사서님께 네. 어떤 질문을 드리려는데요. 네네. 사서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휴식소리 사행시를 시험해봤는데 사서가 이런 것도 네. 포함되겠네요. 사행시도 한다. 네. 네. 운을 제가- 떼어주시나요?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해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휴, 휴식할 때 가장 좋은 건 식, 식사 후 커피 한 잔, 그리고 소, 소소하게 책 읽는 시간. 리.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근데 사실 리자는 반칙이잖아요, 대표님. 끝말잇기에서도 반칙인데. 그렇죠. 하지만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워요. 마지막까지 책 추천으로 마무리해 주신다는 이렇게 것이. 직업병이라서 끝말잇기 할 때도 첫 소절만 보면은 책 제목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해주셨군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책소리 청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려는데요. 지금 사장님께서 해주신 것과 같이 휴식소리, 사행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중에 10명을 추첨해서 저희가 휴식소리 콘서트에 커피, 음악 상자를 집으로 선물로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사장님도 저도 할 수 있나요? 네, 한 번 더 중복할 수 있나요? 도전해보시면 네. 네, 10명 안에 드실 수 네.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주 네. 한 곡 듣고 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질문은 사서 드림, 사서의 꿈인데요. 네. 사서님이 가지고 계신 꿈, 바라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도서관하고 관련된 것만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면요. 요즘 어디에나 다 그럴 것 같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대면 상황이 많이 줄어들고 도서관이나 연주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라기보다는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많이 변했고 오히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도서관에서 예전엔 신경 쓰지 않았던 소독과 방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내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 맞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요즘 들어 하는 생각은 이렇게 만남이 줄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때에 도서관이 그 공간성을 유지하면서 사람들 옆에 있어야겠다. 곁을 내어주는 곳으로 분명하게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꿈이에요. 네. 도서관이 내가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만 평생 살아왔던 70대 노년이 외국에서 잠깐 공부하러 한국에 들어온 미국인 20대 청년과 만나서 영어로 된 책을 띄엄띄엄 읽는 그런 경험은 사실 정말 우연한 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가능한 곳이 전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환대의 공간,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남고 싶은 그런 꿈이 요즘 따라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책과 도서관이 그리고 클래식 음악과 콘서트가 이럴 때일수록 네. 더욱 사람들에게 정말 휴식의 창구, 그 휴식처가 되었으면 네. 하는 바람을 저희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신처 같은? 네. 그러니까 여기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아까 연주하실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네, 네.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네. 제 마지막 키워드를 드릴 시간인데요. 사서의 밑줄을 네. 가져와봤습니다. 사서님이 추천하는 책과 네네. 책 구절을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지요. 제가 고른 가까이서, 책은 네. 조금 천천히 읽어주시면 네. 더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고른 책은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라는 역사 예술서인데요. 메리 맥콜리프라는 논픽션 작가가 지었고요. 현암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주 드뷔시는 주위 사람들의 둔감함과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터뜨렸다. 첫 해가 끝나갈 무렵 작곡한 곡은 심사자들로부터 드뷔시 씨는 요즘 이해할 수도 없고 연주할 수도 없는 이상한 음악을 만들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는 모양이라는 평을 들었다. 이에 대해 당연히 드뷔시는 불만으로 맞섰다. 자기네들 관습만이 옳다고 믿는다. 할 수 없지. 나는 내 자유와 내 나름의 방식을 좋아하니까. 하지만 사태가 그쯤 되자 미지의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졌고 드뷔시는 때로 앞에 놓인 것을 향해 달려갈 충분한 힘이 자기에게 있는지 회의하곤 했다. 네, 드뷔시라는 음악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는 20세기를 살았던 예술가들의 삶을 다각도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정말 저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음악가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비평가들한테는 항상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인 입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항상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던 딱 그 시기를 아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서 약간 요즘처럼 불확실한 때에 그런 예술가들의 꼿꼿한 태도? 비평가들이 뭐라 해도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그 태도가 좀 저희한테 위로나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해서 골랐고요. 그 중에서 특히 드뷔시의 이야기를 고른 이유는 제가 드뷔시의 그
개인적인 인간성을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요. 정말 물을 흐르듯이 아름다운 곡을 쓴 작곡가이면서 연주자인데도 사적으로는 뻔뻔한 점도 있고 찌질한 매력도 있는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뷔시를 좋아하는 만큼 다른 분들도 드뷔시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아름다운 노래지만 이 곡을 쓴 그런 곡 뒤에 있는 작곡가의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골랐습니다. 사서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 어떤 것인지 많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추천해 주시는 책에 맞춰서 네. 어떤 곡을 선곡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음악가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덕분에 저희가 정말 수월하게 곡을 선택할 수 저 있었습니다. 덕분에 드뷔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드뷔시 곡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사서님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드뷔시의 달빛 소개하는 것으로 사서의 소리 코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문화예술공동체 더뮤엘이 주관하는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휴식소리 콘서트의 책소리 청음이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도 이어져서 여러분께 소개될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그림과 책으로 담겨있는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애초부터 책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와서 사람과 사람을 잇고 또 다른 곳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김효은 작가의 그림책 나는 지하철입니다를 클래식 음악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 들려주는 일상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느티나무 도서관 김차경 문화예술 공동체 더뮤엘의 김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